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이렇게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정말 온 것 같네요. 자, 이제 어느덧 경자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경자년 처음 이렇게 우리가 해맞이 보면서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꿈을 꾸고 목표를 아마 정했지 않나 싶네요. 자, 부디 여러 가지 이제 경자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말 원치 않은 상황들, 그런 어떤 변수가 참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이 가고자 했던 그 목표는 꼭 놓치지 않고 남은 지금 몇 달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기보다 그 마음을 놓지 않았다. 처음에 내가 가고자 했던 그 간절했던 마음을 나는 놓지 않았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얼마 남지 않은 경자년 마무리 잘 한번 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자일주입니다. 자, 무자일주의 인생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라는 일주와 그 무자일주의 12운성의 특징과 무자일주를 둘러싸고 있는 인연들의 12운성의 모습, 그리고 무자일주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인생의 전반적인 인생의 이 길 속에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무자일주가 변하는지 한번 공부를 간단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사주팔자 8개, 그리고 대운의 흐름이라든지 세운의 흐름이라든지 전혀 참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자일주의 12운성의 특징이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지금 내게 주어진 운의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아시고, 오늘은 무자일주의 그 특징과 인연의 모습, 그리고 사계절에 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간단하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자일주 자체는 일지에 정제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정제라는 정편제를 이렇게 깔았습니다. 지장간에 임계수 정편제를 이렇게 딱 깔고 있는데, 다른 어떤 에너지는 들어있지 않고 오직 재라는 에너지가 강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일주의 어떤 인생의 방향성이라 할까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돈에 대한 어떤 확실한 방향성을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명예도 지식도 학식도 뭐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있지만, 무자일주에게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전부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운성의 기운을 보게 되면 무자일주는 태궁에 놓여져 있습니다. 태궁이라는 것은 여자들이 임신을 해서 임신을 한 갓 초기의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임신 한 3, 4개월 정도, 그까지를 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 그 3, 4개월 사이에는 뭐 2, 3개월, 3, 4개월 이런 사이에는 유산이라든지 어떤 불안한 어떤 증세들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이 유산기가 있다라고 할 때는 거의 다 보면 3개월 전후로 해서 그런 이제 유산기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무자일주가 태궁에 놓여 있다라는 것은 뭔가 불안한 어떤 마음의 심리가 항상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무한한 보호 속에 자라나고 있는 그런 어떤 무자일주인데, 어떻게 보면 자궁이라는 어떤 갇혀진 굉장히 비밀스럽고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공간 속에 무자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자일주의 성향을 보게 되면 나라는 어떤 세상,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느낀 세상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는 자 그런 어떤 환경이다 라는 거죠. 다양한 어떤 환경을 겪어보지 못하고 자궁이라는 어머니의 단단한 보호 속에 모든 이 세상만이 나의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 해서 이 세상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너무 많은 어떤 보호 속에 어떤 이 한계 지어진 공간 속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태궁이라는 공간 속에 있다 보니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고 또 다른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경험들 자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고집을 많이 부릴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성격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태궁 자체가 조금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 또 태궁이라는 자체는 어머니의 배속안에 어떤 것에도 물이 들지 않은 순수 그 자체에 아주 순수함 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순수하고 맑고 거짓 없고 정말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모습 같은 자 그런 어떤 깨끗함도 무자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자수라는 이 정제를 딱 깔고 있고 자수 속에 지장간 속에 임계로서 편제 정제만 오직 이렇게 딱 암장되어 있다 보니까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할 수 있고 욕심을 넘어서서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넘쳐나다 보면은 나의 어떤 순수한 마음 자 이런 것조차 나중에는 퇴색되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무자일주는 자 그런 어떤 12운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수라는 이 찹찹한 물입니다. 자 계절로 치면 겨울이고 시간으로 치면 굉장히 밤 11시 반에서 1시 반 사이 굉장히 어둠이 짙게 깔리는 자 그런 어떤 산입니다. 자 그래서 무자라는 이 사람의 심리를 보게 되면 겉으로 보면 무토라는 굉장히 듬직하고 아주 와일드한 느낌의 자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겉으로 보이지만 자 자수라는 이 찹찹한 기운과 어둠의 기운, 쓸쓸함, 외로움 자 마음속에 굉장히 외로움이 많고 뭔가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자 그런 어떤 느낌의 이중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라는 산을 보면 전혀 외로움이 없을 것 같고 세상을 당당하게 나의 어떤 나의 길을 내가 가는 그런 모습처럼 정말 무수의 뿔처럼 이렇게 가는 모습이지만 자 자수라는 일지에 남모르는 나만의 어떤 어둠을 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자 같은 경우에는 겉과 속이 조금 다른 자 이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라는 이 에너지가 동물로 치면 자 쥐에 들어가는데 땅 속에 무토라는 땅 속에 갇혀 있는 자 활동하는 자 쥐는 두더지입니다. 자 그래서 무자 같은 경우에는 자수라는 또 이 도화의 기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 시간에 자 이 어떤 이렇게 한계 지어진 공간 자 어떻게 이렇게 갇혀진 공간 속에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도화의 어떤 영향력으로 이성 간의 문제 또는 어떤 색정이라든지 욕정 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 자수라는 자체가 도화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남자 같으면 여자로 인한 문제들 또 여자 같으면 남자로 인한 문제들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또 인생에 시끄러워질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무토의 그 어떤 늠름하고 듬직한 모습 속에는 자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그 두더지와 같은 모습이죠. 자 낮에는 굉장히 근엄해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와일드해 보이는 자 그런 모습이지만 자 진짜 속내에 들어가 보면은 어두운 공간, 숨어 있는 공간
남이 보지 않는 공간, 자, 이런 공간에서 굉장히 바쁘게 나만의 어떤 색정이라든지 욕정을 푸는, 자, 이런 모습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성에 관한 문제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수라는 자체가 비밀스러운, 자, 이런 어떤 마음을 감추고 있는, 자, 그런 어떤 에너지, 묵지라는 검은 연못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이, 자,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무자 일주 같은 경우에는 속내에 뭔가를 이렇게 꾹꾹 눌러두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폭발시켜 버리는, 자,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장간 속에 정제 편제를 이렇게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잘못하면은 작은 것에 내가 욕심을 부려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작은 것에 내가 내 체면을 깎고 내 양심을 저버리고 그것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무토답지 않은, 큰 산답지 않은, 자, 이런 어떤 쪼잔한 모습에 욕심을 부림으로써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는, 자, 돈 앞에서 굉장히 큰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자수라는 이 에너지를, 지지에 자수를 깔고 있는, 자, 이런 어떤 분들 뵈면은, 자, 뭐 갑자도 있고 병자도 있고 무자, 경자, 자, 그다음에 임자도 이렇게 있는데, 일주가 자수를 일지에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분들 뵈면은, 자, 자수 자체가 자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한 어떤 말 못할 고민들이 있는 일주들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갑자 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식으로 인해서 깝깝한 일이 생길 수 있고, 또는 병자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병이 들어서, 자식이 어떤 고통을 주기 때문에 자식으로 인한 병을 가질 수 있고, 또는 무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자식이 안 생겨서 무자, 자, 그런 어떤 고통을 가질 수 있고, 또는 경자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기운 자체가 찹찹하다 보니까 자식이 또 자궁에 이렇게 착상이 안 되는, 자, 그런 어떤 고민들. 자, 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지의 자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 육친적으로 자수가 뭐 다른 어떤 육친에 다 들어가지만은, 자, 모두 다 이 자수를 깔았다라는 것은 자식으로 딱 봤을 때 자식으로 인한 어떤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무자일주 같은 경우에 2021년 내년입니다. 신축년이 오게 되면, 자, 이 무자의 이 자라는 이 에너지가 자축합을 하게 됩니다. 자수하고 축토가 자축합을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때는 굉장히 뭔가 자수의 어두운 에너지, 자, 축토의 이 어떤 축축한 에너지들, 자, 이런 것들이 합을 딱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바로 남녀간의 애정사, 남녀간의 어떤 불륜, 자, 어떤 이성으로 인한 집안의 문제들, 자,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무자가 여자다라고 칠 때는, 여자가 무자일주다라고 할 때는, 자, 일간의 무토와 지장간 속에, 자, 계수라는 정제가 이렇게 암합을 딱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암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정제라는 에너지는 여자 입장, 남자 입장 모두 아버지에 들어가는데, 자, 특히나 무자가 여자다라고 칠 때는 아버지와 합을 하고 있다. 자, 이 말은, 자, 뭐 아버지와 사이가 좋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아버지 뻘 나이와 아버지만큼이나 나이가 많은 남자와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또는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인연을 만들 수 있다.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남녀 이렇게 만나면서 뭐 동갑끼리 인연이 된다든지, 또는 연상 또는 연하 커플, 뭐 여자가 나이가 많다든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남자가 여자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다든지, 자, 이런 어떤 인연의 만남이,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사주 속에 그 어떤 느낌이 조금은 이제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정제와 무토의 합, 무게합은, 자,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나는 남자가
있다 치면 굉장히 나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 이런 어떤 인연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무자가 아직 결혼을 안 한 아가씨다라고 할 때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남자다라고 하면 유부남일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죠. 여자분들이 특히나 이 미스 때 유부남과 이렇게 사랑에 많이 빠지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특히나 이 회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이 동료끼리 이렇게 지내다가 동료로서 굉장히 그런 어떤 사건이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자일주 여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와 인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인연은 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런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 정도로 이제 무자 일주에 관해서 대강 그 느낌을 잠깐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무자 일주 지장간 속에 들어있는 자 임수개수 편재 정제입니다. 오직 지장간 속에 재성밖에 들어있지가 않죠. 자, 그래서 잘못하면 이 돈에 욕심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어떤 나의 인격이 뭐 바닥에 떨어진다든지 나의 어떤 뭐 명예가 실추가 된다든지 이런 일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자 같은 경우에는 자,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은 돈이다라고 할 정도로 잘못하면 돈 때문에 사람을 척을 줄 수 있는 자,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임계수가 재성으로서 이제 지장간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임계수의 12운성 자, 모습을 보니까 자, 재성이란 에너지 남자 입장에서 나의 아내 여자 자, 이렇게 되고 자, 남자 여자 모두 나의 아버지 자,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돈이라는 재력에 들어갑니다. 자, 남자 입장에서 무사일주 남자 입장에서 내가 만나는 여자는 태궁의 로강에 놓여져 있습니다. 태궁의 로강에 놓여져 있는 여자입니다. 자, 내가 만나는 여자는 자, 예를 들면 무게합으로서 정제와 합을 하고 있고 자, 나의 아내와 이렇게 합을 딱 하고 있으면서 또 임수라는 편재가 또 다른 여자입니다. 또 다른 여자를 내가 보고 있는 경우죠. 자, 편재를 내가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자, 나는 이제 내 아내 또는 다른 여자 동시에 두 여자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면은 내 아내와 뭐 이혼을 하고 이 다른 여자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자, 재성이 로강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사람의 어떤 인간사에서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자, 무자일주가 남자다라고 할 때는 내 아내도 내가 지켜야 되고 또 내 애인도 내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애인을 나는 동시에 다 가지겠다. 자, 이런 어떤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물론 뭐 이게 굉장히 가정이 힘들어지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자, 재성에 대한 욕심이 강하다라는 것은 돈 욕심이 강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여자에 대한 어떤 강한 집착과 욕심이 강하다라는 거. 자, 요것도 한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 모두 돈에 들어갑니다. 자, 돈이라는 에너지가 상당히 기운이 좋죠. 로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기운도 좋고 태궁의 로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버는 능력은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모든 인생의 포커스를 내가 돈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태궁이기 때문에 뭔가 완전하고 완성된 자, 이런 어떤 궁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돈을 가지지만 그 돈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자, 불완전한 상태의 자,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돈을 내가 참 많이 벌고 이렇게 돈을 내가 잘 벌지만은 자, 그것이 언젠가는 또 한 방에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성이 태궁의 로강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힘도 상당히 강하지만 돈을 지키지 못하는 자, 그런 어떤 상태도 놓여져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지장간 속에 없는 에너지입니다. 인연들. 자, 식신상관을 한번 자 끌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없는 것을 한번 대입을 해서 넣어보면, 인종해서 넣어보면, 자, 경금이라는 식신이 있을 수 있고 신금이라는 상관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경금이라는 식신을 무자가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있다라고 볼 때, 자, 여자 입장에서 자식입니다. 자, 자식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한번 보게 되면, 자, 여자 입장에서 경금 식신은 자, 무자일주 태궁의 사종에 들어갑니다. 태궁의 사종이다라는 것은, 자, 태궁이란 자체만으로도 뭔가 불안한 에너지 궁에다가 자, 삽니다. 12운석에 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 자식으로 인한 어떤 끊어지는 인연들, 자식을 내가 지키지 못하는 거. 자, 뭐 임신을 했는데 유산이 되거나 어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내가 낙태를 해야만 되는, 자, 이런 어떤 사연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아이하고 이렇게 일찍 이별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이혼을 함으로써 내가 낳은 자식을 내가 키울 수 없는 이런 상황. 어찌됐든 자식과의 인연이 있어서 어떤 불안한 어떤 이별이 느껴지는, 자,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궁의 사종이라는 것은 특히나 여자 입장에서 경금이라는 자식은 자, 뭔가 불안한 어떤 에너지의 자, 그런 모습이다. 자식으로 인한 아픔이 느껴지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경금이 없고 나는 신금이라는 상관이 있다. 무자일주 여자에게. 자, 이렇게 보게 되면 태궁의 생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자, 태궁의 생이라는 것은 자, 사람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생기 있고 활동적이고 뭔가 통통 튀는 에너지를 가진 자, 이런 어떤 모습의 자식입니다. 자, 그래서 태궁의 사로 있는 경금의 식신의 자식은 뭔가 자식과 인연이 이렇게 짧아 보이지만 아픔으로 인해서 자식과의 어떤 이별이 느껴지지만, 자, 이 상관인 신금의 자식은 태궁의 생이기 때문에, 자, 이 자식과 태궁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떨어져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자식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일찍 어떤 유학을 간다든지, 또는 뭐 공부를 잘해서 뭐 나와 조금 떨어져서 다른 곳에서 또 특별한 지도를 받기 위해서 떨어져 간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의 어떤 이별이다. 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금이 있느냐 신금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모습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죠. 또는 무자 일주에게 경신금이 동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2명 이상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한 아이는 굉장히 내가 원하는 모습에 굉장히 그런 어떤 길을 걸어가는 참 어떤 예쁜 아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다른 아이는 참 마음이 아프고 속도 상하고 정말 비교되는, 자, 그런 어떤 두 아이를 나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신이 사나는 생, 하는 사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을목, 자, 편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 자, 무자 일주에게 편관, 자, 정관입니다. 자, 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남편입니다. 남편. 자,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되겠네요. 자, 여자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여자 입장에서 갑목이라는 편관이 내 사주에 있을 수 있고, 자, 을목이라는 정관이 내 사주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편관 갑목은 태궁의 욕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욕종입니다. 태궁의 욕. 자, 그리고 정관 을목은 태궁의 병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병종. 자, 편관이란 남편을 내가 갑목 편관 남편을 만났다라고 할 때는, 자, 이 남자는 태궁의 욕입니다. 굉장히 욕이란 자체가 뭔가 일단 한량기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또 열심히 잘 논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남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욕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뭔가 가정에 충실하고 남자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완벽하게 해내는 자 이런 모습이다 보다는 내가 벌어서 내 어떤 취미생활, 내 어떤 꾸미는데, 내 어떤 놀고 먹고 자 이런 어떤 모습에 그런 어떤 일을 하는데 남편이 자기 어떤 예를 들어 월급을 다 이렇게 소진하고 집에는 갖다 주지 않고 자 이런 어떤 모습의 남편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자 입장에서 감목평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남자다라는 겁니다. 태궁의 욕이다라는 에너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욕이니까 또 인물은 반짝반짝 하겠죠. 자, 이렇게 인물이 반짝반짝 하니까 밖에 나가서 굉장히 또 인기가 있고 또 그 맛에 내가 나를 꾸미고 놀고 또 그런 어떤 재미로 어떻게 보면 한 세상 정말 그냥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다가 하는 그런 어떤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자일주 나의 사주 속에 정관이라는 남편이 을목 남편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정관이라는 남편이 있다라는 것은 12운성에 태궁의 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태궁의 병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은 병이라는 자체가 역마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맨날 예를 들면 뭐 출장이 잦다든지 왔다 갔다 자주 그러니까 집에 어떤 제 시간에 딱딱 맞추면 들어오고 이런 남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바쁘게 돌아다니고 뭔가 항상 들락날락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병이라는 이 자체도 굉장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자, 그런 어떤 약한 모습의 관이다, 남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궁이라는 자체가 또 인연적으로 보면 뭔가 이 남편과의 인연이 불안한 모습, 뿌리를 제대로 이렇게 딱 내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 태궁 속의 욕이고 태궁 속의 병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에너지가 흔들리는 에너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자일주 여자다라고 할 때는 남편에 대해서 내가 별로 이제는 바라는 게 서서히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자꾸만 예를 들면 뭐 애를 먹이고 자기 어떤 취미생활, 자기 놀고 먹는데 맨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돌아다니니까 이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자가 남편을 보겠다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내가 내 스스로 가주가 되어서 나의 삶을 내가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서히 이제 돌아서기 때문에 여자는 갈수록 강해지고 남자는 갈수록 약해진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사주의 조화가 좋다면은 뭐 그래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가 갈 수가 있지만 사주의 조화가 불완전하게 돌아갈 때는 굉장히 어떤 결혼 생활에도 불안한 그런 어떤 요소가 충분히 보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자일주 인성 병화 정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사주 속에 병화가 있을 수 있고 나의 사주 속에 정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성인데 편인과 자, 정인의 인성,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공부도 되고 뭐 문서, 자격 여러 가지가 되는데 어머니의 힘을 보게 되면 병화라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할 때는 태궁이 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화라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할 때는 자, 어머니의 에너지, 자, 정인의 에너지입니다. 태궁의 절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머니와 인연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어머니 인연이 약하다라는 것은 자, 어머니하고 뭐 어릴 때 일찍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다든지 아니면은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함으로써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라든지 또는 어머니가 아주 몸이 아프고 항상 병약해서 이렇게 힘들게 계신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모습이 무자에게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 자,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무자일주에게 자, 오미가 공망에 들어갑니다. 인성이 공망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내 마음속에 무자는 항상 어머니의 그 사랑이 항상 목마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를 만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항상 어머니 같은 여자를 찾는 자,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두운 이 자월에 자, 어두운 어떤 시간에 자, 산입니다. 자, 얼마나 태양빛이 그립겠습니까? 근데 그 태양을 내가 가지기에는 너무나 악조건이죠. 오미라는 태양이 화가 공황에 들어가고 자, 병정화가 태궁의 태궁이 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머니로 인한 나는 끊임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의 갈구가 굉장히 심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자,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자는 뭐 공부로 내가 성공을 한다. 자, 이런 일이 조금 없을 것 같고, 자, 뭐 어떤 내가 또 자격증을 따서 내가 그쪽에서 뭐 내가 나간다. 자, 이런 것도 조금 약해 보인다라는 거죠. 물론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자, 이 해석도 충분히 달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성의 모습이 상당히 약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무자에게 가장 강한 어떤 12운성의 에너지, 인연은 재성이라는 에너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여자, 남자라고 치면 돈에 대한 어떤 이 욕심, 집념이 상당히 강하고 자, 그것이 사주의 구성과 함께 잘 받쳐주면 정말 큰 돈을 내가 벌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조건을 무자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무자 일주에게 중요한 것은 화라는 에너지의 그 조율이 잘 되어야지만 내가 돈도 가질 수 있고 나의 인생의 명예도 함께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12운성의 인연의 모습을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무자에게 강한 12운성의 기운은 재성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에너지들은 뭐 조금 이렇게 다 약하게 나왔고, 특히나 자식 부분에서 남자 여자 모두 자식과 인연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무자가 자식이 있다라고 하면 자식으로 인한 어떤 애타는 마음이 말 못하는 고민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자일주가 이 우리가 100년이라는 인생을 산다라고 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자, 봄의 무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여름, 가을, 겨울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이라는 임묘진의 계절입니다. 무자에게 자, 임묘진의 목기가 강해지는 자, 봄의 계절을 만났습니다. 자, 무자 같은 경우에는 깊은 산에 아주 멋지고 깊은 산에 이렇게 폭포가 흐르는 모습,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산 속에 폭포수가 이렇게 흘러내릴 때는 아주 밝고 화창한 날에 많은 사람들이 자, 그런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무자가 이렇게 임묘진월을 만났는데 자, 화기라는 에너지가 나에게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 속에 이 폭포, 물이 흘러내리지만 굉장히 스산한 이런 어떤 쓸쓸한 에너지의 산이다라는 거죠. 어둡고 캄캄한 자, 햇빛이 거의 없는 자, 어둡고 캄캄한 계곡물이 흐르는 자, 그런 곳에 임묘진이라는 아주 나무가 우렁차게 이렇게 있다 생각하면 자, 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스산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특히나 임묘진월에는 무자에게 화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명예라든지 나의 어떤 직업적인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할 수 있고 또는 굉장히 힘든 어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자에게 이 나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관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관성이 들어가는데 자, 이 나무라는 에너지는 분명히 이 화라는 태양빛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지 멋지게 잘 자라난다라는 거죠. 나무에게 큰 땅이라는 무토와 자수라는 물은 딱 갖춰져 있는데 자, 태양빛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정말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 찾지 않는 자, 그런 어떤 산속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출세하는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임묘진월에. 자, 이제 여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묘진의 봄의 계절을 지나서 무자가 사오미 여름의 계절 대운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오미라는 인성의 계절을 만났습니다. 자, 무자에게 전체적으로 보면 화기가 참 필요한 자, 그런 어떤 일주의 모습입니다. 무토와 자수가 이렇게 딱 만나 있기 때문에 화라는 에너지가 잘 멋지게 구성만 되어주면 정말 이 무자는 자,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복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오미란 계절 드디어 인성이 강하게 이렇게 발화하는 계절을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산에 자, 어떻게 보면은 여름산이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름에 산속에 계곡을 많이 찾습니다. 자, 그만큼 내가 인기가 있고 여러 가지 제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여러 가지 행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오미 계절에는 부모님의 덕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의 도움으로 내가 다시 재개를 한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모의 덕이 있는 계절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무자 일주에게서 오화라는 자, 이 계절을 또 만날 때는 자오충이 이렇게 딱 걸려 버리기 때문에 자, 이때는 부모의 덕이 그렇게 많지 않다. 부모의 덕이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이 화기가 제 역할을 하는데 뭔가 이제 불안한 어떤 징조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 신유술을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신유술월은 무자에게 식상의 계절입니다. 식신상관의 계절인데 자, 여자가 무자 일주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식상의 계절, 신유술월의 계절을 만났다라는 것은 자, 여자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나는 친정 식구들과 더욱더 가깝게 많이 지내는 자,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죠. 자, 무자에게 신유술월은 굉장히 수기가 왕해지는 계절이고 자, 전체적으로 기온이 굉장히 찹찹해지는 자, 찬 어떤 겨울산으로 가는 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화기가 누구보다도 필요한 계절이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자가 여자다라고 칠 때는 자, 화라는 화생토 인성의 에너지입니다. 자, 어머니의 보살핌이라든지 어머니의 이 사랑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계절이기 때문에 자, 무자 일주가 결혼을 한 분이라고 하면 자, 이렇게 신유술월에는 뭐 친정 가까이 가서 산다든지 또는 친정집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산다든지 아니면 내가 친정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이렇게 모셔와서 같이 산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찹찹한 어떤 기운을 조금 중화시키는 자,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의 에너지가 신유술월에 어떻게 잘 조화롭게 있느냐에 따라서 자, 무자에게도 무자 일주 신유술월에는 굉장히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변화되는 모습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화가 만약에 없다라고 할 때는 무자 일주에게 특히나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화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 나무 입장에서도 나무라는 관성입니다. 여자에게 남편이 되는데 남자가 되는데 자, 불빛 하나 없는 화기가 꺼져버린 자, 이런 어떤 산에 이런 산 속에 나무라는 나의 남편이 굉장히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나의 남편의 모습이 뭐 악부라든지 자, 전혀 집안에 도움이 안 된다든지 도움을 넘어서서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그런 어떤 남편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너무 아파서 계속적으로 병원 생활하는 그런 남편이라든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남편이라는 관의 나무의 모습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자, 그런 계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무자일주 해자축월로 가겠습니다. 점점 더 이제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자, 무자에게 화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절인데
신유설 회자축은 굉장히 기운이 찹찹해지면서 무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계절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해자축의 재성의 기운을 만났는데, 자, 무자가 안 그래도 굉장히 강한 어떤 이 재성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 해자축호를 만났다라는 것은 돈을 벌고자 하는 강한 어떤 욕망이 일어나는 계절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재의 계절을 만났다라는 것은 내가 그 돈을 꼭 가질 것 같은, 내가 저 사업을 하면, 내가 이 장사를 하면 꼭 저 돈이 다 내 돈이 될 것 같은, 자, 그런 어떤 마법에 빠져버립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가면 갈수록 내리막을 타는, 자, 그런 어떤 악재가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해자축 올해는 재성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제다 신약으로서 굉장히 돈으로 인한 어떤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자, 겨울비가 산속에 계속 이렇게 내린다 생각하면, 자, 겨울에는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온도가 내려갈수록, 자, 눈이 내리는 설산이 되어 버립니다. 자, 무자에게 해자축 월은 설산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이 사는, 생명이 사는, 자, 그런 곳이 아니고 정말 한마디로 영혼 성장을 위한 돌을 닦는, 자, 그런 어떤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뭐 의식주를 뭐 내가 거기서 공한다든지 뭐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공부를 해야만 하는, 자, 그런 어떤 상황으로 내가 내몰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유술월도 마찬가지지만 무자가 여자다라고 칠 때는, 자, 이렇게 설산 속에 나무라는 존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꽁꽁 얼어붙은 나무입니다. 자, 이런 어떤 꽁꽁 얼어붙은 나무, 남편, 신유술보다 더 고통스러운 어떤 부부의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남편 입장에서 무자가 남자다라고 볼 때는, 자, 이 해자축 월이 오면은, 자, 관성이라는 나무를 보게 되면 자식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 굉장히 수기가 왕해지는 이런 설산에, 예를 들면 이 나무라는 존재, 나의 자식이라는 존재는 남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식으로 인한 말 못하는 고통, 아니면은 병든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어떤 내가 자식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무너진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힘든 어떤 그 계절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무자 일주는 사주의 구성에서 화기의 어떤 모습이 건강하고 잘 구성되었을 때 정말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일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화의 그 모습에 따라서, 화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은 재력을 가질 수 있고, 뭐 행복을 내가 느낄 수도 있으면서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인생에 정말 나는 참 의미를 살아간다, 정말 무토다운 그런 어떤 모습에 늠름하고 듬직한 어떤 모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화가 만약에 꺼지거나 화가 굉장히 약하거나 화가 병들어 있을 때는 정말 무토답지 않은, 정말 쪼잔하고 어떤 작은 어떤 일에, 작은 어떤 이익에 벌벌 떨고 자린고비 같은 그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실망과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무자 일주의 인생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차주 구성의 모습, 자, 대운의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잘 사는 것보다 내가 도대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 자신을 집중적으로 탐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잘 알아보시고, 단점 또한 내가 분명히 쓰일 곳이 있다라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단점 또한 장소만 잘 찾고 때와 적절한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나의 단점이 아주 멋지게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것을 언제 어떻게 쓸 것인가 한번 연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버릴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다 필요하니까 하늘이 우리에게 양념처럼 이렇게 만들어 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노력하는 자, 그런 모습으로 후회 없는 자, 경자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